6시가 막 지났을 무렵 백운 신탁센터 본점 접수대가 조용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남중호가 들어섰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겨진 갈색 종이 위로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안내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남중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탁을 다시 나누려 합니다. 그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신문 넘기던 소리가 그쳤고 휴대폰 누르던 손가락들이 멈춰 섰습니다. 유다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다애는 접수 창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 끝이 유리창을 가볍게 톡톡 건드렸습니다. 신청서와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내서에서 나온 듯 정확했습니다. 설명할 때마다 입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움직였고 시선은 남중호의 얼굴보다 그의 어깨 너머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물건을 상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남중호는 봉투를 품에서 천천히 꺼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봉인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봉인 위에 도장을 엄지로 한번 쓰다듬을 때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갈색 종이에는 여러 해 동안 묻은 손때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빨간 도장만큼은 어제 찍은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서류는 여기서 여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말끝에 부드러운 떨림이 스쳤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20년, 30년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다시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대기 의자의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신문을 보던 50대 남성이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조금 떨렸고 시선은 계속 남중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던 젊은 여성이 화면에서 눈을 떼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신탁을 나눈다고? 어떤 이들은 미간을 좁히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실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변함없이 웅웅거렸지만 그 소리마저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하얀 빛을 뿌리고 있었지만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유다에는 규정 문구를 또렷이 읊었습니다. 상담팀 사전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몇 번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쁜 척, 일하는 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미소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목구멍에서 작은 소리로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남중호가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둔탁하면서도 선명한 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북을 치는 것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접수창 유리 위로 얇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책상 위 달력의 페이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대리석 바닥도 그 진동을 받아 떨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꼈고 누군가는 무의식 중에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렸고 걸음걸이에서 권위와 함께 약간의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남중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마치 오래된 사냥꾼이 먹이를 발견한 것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유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안내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이 오십니다. 상속설계팀 팀장 송태림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40 중반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지금은 약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장 재킷을 여며 쥔 손가락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추를 더 세게 잡고 있었고 손톱 밑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남중호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지팡이까지 마치 물건을 감정하는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의자를 권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송태림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업무적인 확인에 가까웠고 말끝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남중호는 의자에 앉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신탁 재배열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조건으로 한 분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발음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유다에는 작은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들썩였고 입술을 꽉 다물어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예약도 없이 서류 봉투 하나만 들고 와서 신탁센터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남중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남중호는 봉투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갈색 종이가 살짝 구겨지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사이로 오래된 등기철의 모서리가 비쳤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봉투 안에서 빼곡히 차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백운상가 초창기 자료입니다. 남중호가 봉투를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송태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아십니까? 그의 어조가 아주 조금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내려갔고 시선이 남중호의 얼굴에 고정됐습니다. 남중호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고정됐습니다. 그는 송태림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담담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과 협상하며 살아온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그대로 품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여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새로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성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을 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걸음걸이는 송태림보다도 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어느 날이었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비닐 차량들이 빗방울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차량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지막 물방울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상인들이 손난로를 나눠 들고 있었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손을 녹이던 그 시절, 전기 난방비가 아까워서
모두들 작은 손난로 하나씩을 품에 품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남중호는 그때 조합 초대 이사장이었습니다. 40 중반의 그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키는 지금과 같았지만 어깨는 더 넓었고 목소리는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붙잡힌 임대료를 한 달씩 늦춰주었습니다. 급하게 독촉하지 마시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상인 탓이 아니니까. 수도관을 함께 고쳤습니다.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동파되는 낡은 수도관을 배관공 불러서 고칠 돈이 없는 상인들과 함께 직접 고쳤습니다. 야간 조명비를 조합 금고에서 메웠습니다. 밤에 불이 꺼지면 장사가 안 되지 않겠소. 우리가 함께 부담합시다. 누군가는 그를 고집쟁이라 불렀습니다. 남 이사장은 너무 고집이세요. 융통성이 없다고. 누군가는 그를 버팀목이라 불렀습니다. 남 이사장 아니었으면 우리 장터가 벌써 망했을 거야. 그의 손에는 언제나 자그마한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나무 도장이었습니다. 이름을 새긴 글씨는 세월이 흘러 조금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찍힌 자리마다 약속이 생겼습니다. 임대료 연기 약속, 공과금 분담 약속, 시설 보수 약속들이 빨간 도장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도장이 지금도 살아 있었습니다. 봉인된 봉투 안에서 잉크의 냄새가 아주 미약하게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본부 조사역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송태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고 유다애는 급하게 의자에서 일어나 자세를 고쳤습니다. 본부 조사역 신서율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30 후반의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넘긴 채 고무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얇은 서류철과 필기구만 들고 있었습니다. 큰 가방이나 노트북 없이 딱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준비해 온 모습이었습니다. 인사 대신 좌석 배치를 정돈했습니다. 신서율은 회의 테이블 주위의 의자들을 하나씩 바른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각도를 맞추고 간격을 일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리잔에 담긴 물의 높이까지 똑같이 맞췄습니다. 물이 적게 든 잔에는 물을 더 따르고 많이 든 잔에서는 물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그녀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중호는 봉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보실 곳으로 안내하시오. 그의 목소리도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신서율의 권위 있는 말투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서율과 남중호가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팽팽한 기류가 회의실 안에 감돌았고 송태림과 유다애는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송태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회의실 옆 보강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쪽에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서류 검토를 위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열람대와 봉인 해제 절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확대경과 스캐너 그리고 각종 검증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가 열람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남중호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들어 열람대 중앙에 놓았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신중했습니다. 봉인을 푸는 소리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소리였습니다.
남중호의 손가락이 봉인 테이프를 한쪽 끝부터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빨간 도장이 그대로 보존된 채 봉투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구분지상권 문서, 임대차 현황표, 조합 결의록, 원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잉크의 선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파란 볼펜 글씨, 검은 만년필 글씨, 그리고 도장의 빨간 잉크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신서율의 눈동자가 서류 줄기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첫 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지만 메모하는 펜의 속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적던 것이 점점 빨라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볼펜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도장 자국들이 서류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도장은 같은 크기였습니다. 가로 세로 2cm 정도의 네모난 모양이었고 남중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잉크의 농도는 해마다 달랐습니다. 첫 해의 빨강은 진하고 선명했습니다. 마치 방금 찍은 것처럼 붉은색이 또렷했습니다. 두 번째 해의 색은 조금 연해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해를 거치면서 색깔이 점점 옅어졌다가 다섯 해째부터는 다시 진해졌습니다. 아마도 잉크를 바꿨거나 도장을 다시 만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신서율은 돋보기를 들어 도장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각 도장마다 찍힌 날짜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도장 옆에는 근저당 말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였고 글씨체는 또박또박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장 옆에는 임차인 권리 보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만년필로 쓴 글씨였고 더 정성스럽게 써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공용 전기료 분담, 네 번째는 회의록 승인, 다섯 번째는 시설 보수 합의였습니다. 모든 문서가 깔끔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나 어려운 단어는 거의 없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록의 결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나눈 대화들이 그대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기료는 우리가 함께 내는 게 좋겠습니다. 박 사장님 가게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니 조합에서 도와드립시다.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되었으니 임대료를 한 달만 늦춰주십시오. 문장들은 짧았고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길게 돌려 말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약속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서율이 서류를 다 살펴본 후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서류들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완벽했던 것입니다. 20년 전의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도 없었고 잘못 기재된 내용도 없었습니다. 원로님, 신서율이 남중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과는 다른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유효합니다. 그 순간 송태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노인이 옛날 서류 몇 장 들고 와서 떠드는 것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류가 유효하다는 신서율의 말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송태림의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두 번 두드렸습니다. 톡톡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지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대기실 밖에서 웅성거리던 소리가 멎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의실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진 대기실의 분위기가 회의실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그때 송태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전화를 꺼내 확인했지만 받지는 않고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당황함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렸고 형광등의 하얀 빛이 테이블 위를 고르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회의실 안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남중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전체에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손바닥 아래쪽에는 오랜 세월 일을 해온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도 작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아문 상처들이었지만 거친 일을 많이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분산입니다. 남중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송태림을 향해 있었지만 목소리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한 곳이 모두 쥐지 않게 하시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묻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시오. 남중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장날의 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장 사람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어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상인들의 애환을 몸소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먹고 살 수 없고 임대료를 낼 수 없으면 쫓겨나야 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수료는 낮추되 사람을 높이시오.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이 특히 진지해졌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문장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설명이나 어려운 용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각 문장 사이사이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고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있었습니다. 송태림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평생 숫자로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수익과 손실, 비용과 효율,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중호의 제안은 단순한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삶과 정의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담겨 있는 문제였습니다. 체면도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본부에서 파견된 조사역 앞에서 그것도 일개 시민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팀장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서율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 남중호의 요구가 충분히 합리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건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보다 빠르게 방 안의 공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립과 긴장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협력과 이해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물잔의 물이 한번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건물 어딘가에서 문을 닫는 소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형광등 불빛이 얇게 떨렸습니다. 전기가 불안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세한 진동이 빛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3번의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조심스럽지도 않은 적당한 강도의 노크였습니다. 송태림이 들어오세요라고 말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가는 동안 대기실은 계속 낮은 소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서류 뒤지는 소리, 작은 대화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긴장감도 더 높았습니다. 유다에는 안내서를 덮지 못한 채 같은 페이지를 반복해서 넘기고 있었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로 다시 15페이지로 돌아가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글자는 보고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를 넘기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소리였지만 지금은 그 소리마저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자신이 아까 했던 말들이 계속 되돌아왔습니다.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차갑게 굴었는지, 얼마나 사무적으로 대했는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을 마치 귀찮은 업무처럼 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이 우선이라고, 규정이 먼저라고 말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신서율이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로비 중앙의 게시판으로 걸어가서 간단한 안내문 하나를 붙였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것 같았고 내용도 짧고 명확했습니다. 고령 방문객 우선 응대 안내. 제목부터가 전과 달랐습니다. 딱딱한 관공서 말투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령 방문객 동선 안내 접수 창구 우측 별도 의자를 이용해 주십시오. 취약 대상 보호 절차 복잡한 서류 작성 전 충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시 응대 예외 조항 긴급하거나 중요한 업무의 경우 예약 없이도 상담 가능합니다. 문구는 여전히 업무적이었지만 말투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십시오 대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금지 대신 안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 한 줄은 다른 문구들과 글씨체도 달랐습니다. 조금 더 굵은 글씨로 조금 더 큰 크기로 써져 있었습니다. 유다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게시판의 안내문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구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람보다 규정을 앞세웠는지, 얼마나 형식에만 매달렸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중호 어르신이 처음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힘들게 찾아오셨는데 차갑게 규정만 읊어댔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접수 창구 뒤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녀는 안내서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자.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앞으로의 다짐이 담긴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메모지를 컴퓨터 모니터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말입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회의실 옆 보강고에 다시 불이 들어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열람대 위의 조명도 밝게 빛났습니다.
서류들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장비들이 하나씩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면과 계약서가 차례로 스캐너를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 기계 속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디지털 파일로 변환되었습니다. 스캐너에서 나오는 희미한 기계음과 함께 20년 전의 문서들이 현대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캔된 이미지들이 컴퓨터 화면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원본의 색깔과 질감까지 그대로 재현되어 마치 실제 서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송태림은 화면에 나타나는 수치들보다 종이의 가장자리를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보통 때라면 숫자와 데이터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지만 계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종이 모서리에 누런 자국, 손때가 묻은 흔적, 볼펜으로 메모한 작은 글씨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서류들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일 처리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졌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던 그였지만 오늘은 각 문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익숙한 루틴이 깨지는 것은 그에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문구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송태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열었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용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화면 속 계약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수수료 조항의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관리비 징수라는 표현을 관리비 분담으로 바꾸었습니다. 작은 차이 같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징수는 위에서 아래로 걷어들인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반면 분담은 함께 나누어 부담한다는 따뜻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임차 보호 조항도 한 줄 더 추가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의 권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딱딱한 문구만 있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보장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서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절한 수정입니다. 그녀도 송태림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규정만 따지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정된 내용들이 하나씩 확정되어 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글자들이 바뀌고 새로운 문구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작업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종 문서가 완성되자 프린터에서 종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인쇄된 새로운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은 이전과 비슷했지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서명과 도장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중호는 품에서 도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 작은 도장은 20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켜온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손잡이는 오랜 사용으로 매끄럽게 달아 있었고 그의 손바닥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약속과 책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백 번 찍힌 이 도장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의 끝자락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눌러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이에 작은 주름이 있으면 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종이를 다루는 요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종이를 쓸어내려 주름을 펴고 모서리 부분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도장에 빨간 잉크를 묻혔습니다. 잉크통 뚜껑을 열자 진한 빨간색 잉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년 전부터 써온 같은 색깔의 잉크였습니다. 도장을 잉크통에 대고 살짝 눌렀다가 뗐습니다. 너무 많이 묻히면 번지고 너무 적게 묻히면 흐려지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묻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도장이 종이 위에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도장을 누르는 순간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지정된 자리에 적당한 힘으로 똑바로 찍혔습니다. 붉은 빛이 하얀 종이 위에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남중호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장은 이전의 것들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약속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도장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후 그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조합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 힘들었던 순간들과 기뻤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먼저 보았소. 남중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규정과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먼저였다는 뜻이었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권위보다는 정의가 우선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말끝에 아주 짧은 쉼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깊은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차갑게 대했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규정집보다 눈앞의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매뉴얼과 규정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가로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치던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상황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신탁센터 로비의 게시판에 새로운 안내문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긴 제목이나 복잡한 설명 대신 짧고 명확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운 신탁센터 운영 방침. 그 아래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구였지만 이 한 줄이 앞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신탁 업무는 계획대로 분산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권한을 독점하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부서가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되었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들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백운상가의 점포들은 예전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장날의 셔터들이 매일 같은 시각에 올라갔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상가의 모든 점포가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과일가게, 반찬가게, 옷가게, 문구점까지 모든 가게가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분쟁들이 해결되면서 골목의 불빛들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상가 전체가 밝게 빛났습니다. 각 점포의 간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하나의 큰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송태림은 숫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도 수익과 효율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산기 대신 대화를, 숫자 대신 마음을 먼저 보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신서율은 딱딱한 절차와 규정을 사람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본부에서 온 조사역으로서 엄격함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시민들을 섬기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지키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절차를 따르되 배려를 잊지 않는 업무 방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유다에는 매뉴얼에만 의존하던 접수 업무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시민들을 도와주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첫 인사를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전의 차가운 업무적 인사 대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미소도 진짜 미소가 되었고 시선도 사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중호는 도장을 깨끗이 닦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붉은 잉크 자국을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도장에 새겨진 글씨 사이사이에 낀 잉크까지 말끔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굳은 살을 천천히 문지르며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며 생긴 거친 손바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오늘도 의미 있는 일을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탁센터의 자동문이 열리며 그는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입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그의 낡은 점퍼를 살짝 흔들었고 회색 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바람과 함께 종이 냄새가 옅게 흩어졌습니다. 오래된 서류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냄새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바닥에 가볍게 두드리며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신탁센터 건물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남중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했습니다. 사람부터 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건물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찾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규정보다 사람이, 절차보다 마음이, 형식보다 진심이 먼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남중호는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그가 남긴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신탁센터에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대가 말입니다.